안녕하십니까. 109페이지 우리 처분사유 추가 변경 우리 지난 시간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까지 했습니다. 소변경 끝나고 추가적 변경으로서 병합. 그 다음에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테마 제목 그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소변경 얘기를 했는데 소변경은 우리가 청구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청구, 소송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소변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환적 변경이라는 거하고 추가적 변경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환적 변경으로서의 소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A 청구를 B 청구로 1대1 대체시키는 것이 바로 교환적 변경이 되는 것이고, 추가적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A 청구를 A 플러스 B 청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추가적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제21조하고 22조에 있는 소변경 같은 경우에는 교환적 변경이 된다라고 했죠.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보시게 되면 소병합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소변경으로서의 21조하고 22조는 교환적 변경의 하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처분 사유를 A 사유를 B 사유로 바꾸는 것이 바로 처분 사유의 교환적 변경. 그게 여기 나오는 변경입니다. 변경. 그 다음에 A 사유를 A 플러스 B 사유로 바꾸게 되면 그게 바로 추가적 변경. 그게 여기서 말하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적 변경은 변경, 추가적 변경은 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결국은 이것도 변경의 일종이라는 거죠. 처분 사유를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분 사유는 원래 언제 제시가 되는 것인데 그걸 나중에 바꾼다는 말인 거냐? 그 얘기는 먼저는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이유를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거기 없어요. 네, 법령집이 저거야 저거 법령집. 23조 읽어줄게. 뭘 이걸 또 슬퍼하고 그래. 내가 사람 얼굴에 붙는 사람이랑 떨어진 사람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표정 관리해. 188페이지. 내가 188이지. 23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유 제시에 대한 규정인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다음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 뒷부분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앞부분에 있는 예외 사유는 우리가 작용법과 가지고 다시 배우게 될 거고, 지금은 이유 제시의 기본 내용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이제 처분 통지서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처분 통지서를 보낼 때 그 통지서에 뭐가 나와야 돼?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처분의 사유도 나와야 된다는 거야. 처분의 사유, 왜 이 처분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우선은 처분을 할 때는 우선은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우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제재 처분이라거나 이렇게 처분을 할 때 어떤 법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인가, 또 법적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적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근거와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따라와 보시면은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유 제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유 제시는 처분 절차입니다. 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 맨날 시험 나오는 거. 행정절차법에는 신입, 처지에 이렇게 5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 나라마다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입처지에 5가지 내용이 있어요. 신입처지에는 신입생 처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신입생들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을 처지에 있는데 신은 신고가 됩니다. 신고.
그 다음에 입은 행정상 입법 예고가 되고, 처는 처분 절차가 되는 것이고, 지는 행정 지도가 되고, 예는 행정 예고가 됩니다. 신고, 행정상의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 지도, 그리고 행정 예고, 이렇게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머리가 중요해요? 다리가 중요해요? 허리가 중요해요? 당연히 허리가 중요하죠. 허리가. 그래서 처분 절차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분 절차. 그 다음에 처분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처분을 할 때 밟아야 되는 절차는 이게 3개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공통처분 절차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수익적 처분에 대한 처분 절차라는 게 있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처분 절차라는 게 있어요. 수익이 있어, 침익이 있어, 그 다음에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공통이 있어.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걸 그냥 알아서 해주냐? 그건 아니죠. 국가가 나한테 알아서 보조금을 준다라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이 신청을 해줘야지만 그래야 수익적 처분을 내주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수익적 처분에서 밟아야 되는 절차를 우리가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이거는 수익적 처분 절차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침익적 처분 절차, 그것은 불이익 처분 절차라고 말을 합니다. 불이익 처분 절차. 불이익 처분 절차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수익과 침익을 모두 다 포함시키는 공통 처분 절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유 제시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통 처분 절차에 해당합니다. 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 처분 절차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23조의 이유 제시야. 이유 제시인데, 지금 23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 라고 했어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 근거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원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처분의 이유라는 거하고 처분의 사유라고 하는 거하고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어쩌고 막 얘기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수험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수험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거가 왼쪽 밑에다 쓸까? 여기서 근거하고 이유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 근거가 바로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말하는 거고, 이유가 바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사실상 근거예요. 사실상 근거. 얘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허가 취소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청소년을 고용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아예 없는 거야. 그죠? 청소년 고용을 해서 유흥행위를 시켰는데 얘를 이제 제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제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언제나 순서가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재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으니까 처분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으니까 처분을 하는 거야. 법률이 있다고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이 있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사유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중위생관리법을 근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처분을 할 때 법의 근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처분하는 거고, 법의 근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분 사유를 제시를 해주게 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처분의 근거, 처분의 이유, 처분 사유를 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하고 제시한 경우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위법이라고 했을 때, 처분이 위법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위법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4가지가 있다고 했지? 4가지. 적법 요건이 4가지가 있으니까 적법 요건을 흠결하면 위법 사유가 발생하는 거잖아. 적법 요건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래요. 그 중에서 이건 뭐야? 절차잖아, 절차. 그죠? 그러니까 절차를 밟지 않아서
처분이 위법해지게 되면 그것은 무슨 하자가 되는 거야? 무슨 위법이 되는 거야? 절차 위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요. 얘가 만약에 이 처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처분은 무슨 위법이 발생을 하냐면 절차상 하자가 절차상 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얘가 처분 이유를 제시했어요. 처분 사유를 제시했는데 근데도 만약에 처분이 위법이라면 그럼 무슨 위법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겠어? 이유 제시했거든? 근데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그 내용이 잘못된 거지 뭐. 그치? 했는데 잘못이 있다면 내용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용상 하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하고 제시한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유를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런데 이제 위쪽도 아래쪽도 간에 이 이유 제시 부분에서 발생한 이러한 위법 사유는 이것이 이제 적법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적법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는 뭐를 하냐면 사후 보완 행위를 합니다. 사후 보완, 사후 추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뭔가 사후적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사후 보완이라고 그냥 통칭 말을 해버리니까 그게 그냥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후 보완이라는 건 뭐냐면 이유 제시를 하잖아. 너한테 내가 이 처분을 하는 이유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전혀 말을 안 해준 상태야. 그럴 땐 사후 추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을 하고 나서 뒤에 뭐 3일 뒤에 이제 와서야 처분 이유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한 거잖아. 원래 지금 법에 뭐라고 돼 있어서 처분을 할 때 하라고 했잖아. 처분을 할 때. 처분 당시에 해야 되는 건데 당시에 하지 않으면 위법인 건데 나중 때 한 거야. 나중 때 했는데 그것을 적법하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게 되면은 나중 때 했다 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사후 추한이라고 한다고. 추한. 미루어 완성시킨다. 이거야. 미루어 완성시킨다. 나중에 한 걸 가지고 그 처분 당시에 했던 것으로 완성시킨다. 인정해 주겠다. 근데 이제 이유 제시를 했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걸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보충해 주는 거잖아. 보충해서 완성을 시켜준다. 사후 보완이라고 한단 말이야. 사후 보완. 그러니까 뭔가 했는데 부족하면 보완이고 안 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추한이 되는 거야. 그런데 교수님들은 이제 문제를 내실 때 그냥 사후 보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야. 보완 그러면 그 안에 추한도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법한 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의 치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자가 치료됐다 이겁니다. 절차상 하자가 치료됐다. 이거는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에서 내용상 위법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중대한 위법인데 절차라는 거 왜 밟는 거야? 왜 밟는 거냐? 저건 절차는 밟으면서 실체적인 어떤 적법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절차를 우리가 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정부가 잘못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절차를 철저히 밟습니다. 절차를 안 밟으면 우리 스스로 몸이 이겨내질 못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이명박 같은 경우에 절차라는 게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최악의 인물이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절차라는 것은 실체적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가 되는 거야? 내용이 되는 거잖아. 실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잘못이 생기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잘못인 거야. 근데 가는 과정에서 잘못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경미한 하자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하자. 그러면 이 경미한 하자라는 것은 치료될 수 있는 거야. 병원 가서 치료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후 보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지만 중대한 하자는 하자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니까? 절차 하자니까. 절차 하자니까 하자 치유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의 하자잖아요. 이 내용의 하자는 하자 치유의 문제로 연결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상 하자도 적법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얘는 뭐야? 얘는 위법이잖아. 얘는 처분이 위법이에요. 얘는 이제 적법이 된 거란 말이야.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적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은 또 적법한 상태가 이렇게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얘도 분명히 내용상으로 이렇게 위법인데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적법으로 바뀔 수가 있대.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4글자로 줄이면 보통 처사추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글자로 줄이면 처추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추변이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처사추변이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결벽증 환자여서 그래요. 세 글자, 네 글자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라임이 안 맞으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세 글자 가야 될 땐 첫 주변, 네 글자 가야 될 땐 처사 주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평소에는 첫 주변. 왜? 짧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네 글자잖아. 그렇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렇게 되는 거는 처사 주변 이렇게 되는 거야. 처사 주변. 예, 얘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위에서는 사업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유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예, 그걸 통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비교해봐. 이런 거는 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예, 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처분 당시에 처분을 하라고 했지. 처분 당시에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어. 근데 처분 당시에 이유 제시 안 했어. 그럼 처분 당시에 이유를 제시하라고 한 이유는 뭐야? 처분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시는 바로 그 처분 당시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게 뒤에 나중에 3일 뒤에 이유 제시를 했잖아. 그러면 이게 위법 판단 기준시 이후 상황이잖아. 그럼 그 이후 상황은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배웠잖아. 근데 지금 이거 적법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잖아. 뭔가 말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죠? 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뭐야? 이거는 하자치우는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예외 사유야.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배웠어. 그런데 지금 이 사후보안 같은 경우는 처분 시가 없었던 거잖아. 처분 시 이유 제시가 분명 없었어. 없었는데 그것을 적법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기준 시에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런 사후 보완을 했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는 이유 제시는 했는데 그 내용이 틀렸다고 했잖아. 그 틀린 내용을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교환 변경인 거야. 추가 변경인 거야. 그죠? 예, 이걸 바꿔준단 말이에요. 뭐를? 당초 사유와 다른 사유를. 여기서 제시한 사유가 우리가 당초 사유였다라고 한다면 당초 사유, 이게 처음에 제시했던, 이유 제시했던 처분의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른 사유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둘에 좀 차이가 있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언제나 소송 도중이야. 소송 도중에 그 다른 사유를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이미 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거 행정 심판에서 돼.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심판 도중이야. 심판 도중에 누가? 여기서는 피고가,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왜? 피고랑 피청구인 걔가 바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다른 이유로 바꾸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고나 피청구인 소송 도중, 심판 도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하겠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심판기관한테. 소송이면 법원이 될 것이고 심판이면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 인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단계 인정될까? 먼저는 인정 여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정 여부. 뭐 이렇게 되면 항상 이제 문학 판검이지 뭐. 기본적으로는 문학 판검이 있는 쪽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문학 판검 첫 번째 문제점.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 문제점. 그럼 학설 있을 테고, 판례가 있을 테고, 검토. 그래서 어느 입장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점에 생각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떠올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유 제시를 안 했어. 그럼 지금 절차하자가 있지. 그럼 처분은 위법이야.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 판결이 나오겠네. 취소 판결이 나오면 처분은 제거가 됐겠지. 그럼 제거가 돼 있으면 이제 법원에서 너는 이유 제시를 안 한 게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해줬겠지. 판결 이유 부분에 써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행정청은 피고 행정청 그걸 봤어. 그러면 이제 얘는 처분을 포기하겠어? 저 새끼 영업정지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내가 포기해? 그거 아니지.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유 제시를 하는 게 잘못했구나.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이유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처분을 해버릴 거 아니야. 그렇게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판결의 효력 중에 기속력이라는 거 있다고 했지. 기속력이 뭐야?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지. 행동에는 당연히 자기, 부작위 둘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 근데 얘가 이유 제시를 하고 똑같은 처분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한 거야? 아니면 그거와는 관계없는 행동을 한 거야? 관계없는 행동을 한 거잖아.
판결의 취지는 뭐야?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임마. 이게 판결의 취지인데 이유 제시를 내가 지금 했잖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기속력에 위반되는 행위가 결코 아니란 말이지. 그런 행동은 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똑같은 처분이 또 반복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처분이 있었어. 그리고 취소 판결로 제거가 됐어. 그리고 똑같은 처분을 또 했어. 뭐하러 두 번이나 처분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야?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 똑같은 처분 두 번 하면 힘들어. 그치? 똑같은 수업 두 번 하면 힘든 거랑 똑같은 거야. 예, 재미없잖아. 그쵸? 그런 거예요. 예.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 이게 뭐야? 경제성이 행정경제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행정경제.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행정경제 효율성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소송경제 효율성의 문제로 연결돼요. 이게 되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진짜 많이 부담스럽다. 예. 앞에 두 줄은 좀 비워주는 좀 센스 이제부터. 바로 얼굴 맞대고 있는 것 같아. 예, 좀 뒤로 와서. 행정경제 효율성이 있으면 있지. 행정경제 효율성의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도 같이 생긴다. 소송경제 효율성 문제도 같이 생긴다. 예. 내가 놀아야 되겠어? 예. 그런 얘기 안 했나? 이 뒤통수 사진 찍는 새끼 있다고? 그 새끼 결국 결혼식 때 앞통수 찍었어. 미친놈. 예. 뒤통수를 가지고 40년 동안 사진을 찍은 새끼가 있어요. 여권 사진도 뒤통수가 나와. 좀 이해가 안 되지. 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인데, 하여튼간 뭐 하든, 그놈 새끼 앨범 뭐 어디든 다 뒤통수야.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원래 또라이. 공부를 진짜 15년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변호사라니까. 진짜 15년을 공부해, 15년을. 15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게 신기한 거야. 그죠? 원래 집이 되게 부자였거든. 집이 부자인데 공부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집을 한 채를 그냥 줬어.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새끼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지 딴에는 1년이면 합격할 줄 알았지. 그래서 되게 큰 집을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도 걔네 집 놀러 가서 막 술 처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거 먹고 떨어지는 게 괜찮네. 그래서 먹고 떨어졌어. 근데 이 새끼가 계속 이사를 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잖아. 그쵸? 돈이 계속 드니까 그 비용을 내려고 계속 집을 줄여. 결국 이제 원룸으로 갔어. 예. 원룸으로 가고 빚도 졌어. 막 이렇게. 지금도 빚이 있어. 예. 근데 뒤통수 찍었는데 결국 이제 그 인간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더라고요. 내가 못했는데. 그렇죠? 예. 난 앞통수 찍는데. 그래서 뒤통수 찍다네. 뒤통수를 내가 보였잖아. 나 원래 난 뒤통수 보이지 않아. 당당하거든. 그렇죠. 인생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는데 한 줄 뒤로 밀러. 수업에 맥커터네? 그치? 사람이 너무 많아져갖고 지금 내가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어. 네, 지금. 그래서 궁금하지 인간. 몇 명이지 궁금하면 실강으로 와. 그치?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나. 문학판 검이야. 뭐라고? 똑같은 처분이 반복된단 말이야.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 행정경제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지. 그럼 뭐 똑같은 처분이 또 반복이 되면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원래 소송 제기하던 애들은 또 소송 제기합니다. 또 들어와요. 그럼 뭐가 생겨? 동일 재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처분에 대한 재판이 또 들어간 거야. 그럼 동일 재판의 반복이라는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면 뭐로 연결되는 거야? 소송경제 효율성.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행정경제 문제는 무조건 소송경제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치유라는 걸 좀 인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굳이 또 취소 판결을 하냐. 그러지 말고 좀 늦게라도 그걸 하면은 이거 원래 작용법 파트입니다. 늦게라도 좀 하면 그냥 적법한 것을 인정하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일도 없을 테고 취소시킨 다음에 똑같은 처분이 또 반복되는 일도 없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게 하자치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익상 여기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공익이 뭔지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공익이 뭔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근데 나중에 소송 도중에 얘기를 해준 거야. 사실은 여기에 그린벨트가 묶여져 있는데 그린벨트를 묶은 이유가 목적이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에 반하는 지금 건물인 것이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제시했던 그 당초 사유로서 공익에 반한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소송 도중에 다시 제시한 다른 사유로서 그 상세한 내용하고 이게 공통성이 인정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전혀 다른 얘기야 아니면 공통성이 인정되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천재인데 근데 내가 천재인 이유가 있잖아. 되게 똑똑해. 당초 사유야. 알았어요? 존나 똑똑해. 근데 왜 똑똑하냐면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수업하는 쪽을 치게 되면은 노무사 쪽에 있는 노동관계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제일 복잡한 파트야. 근로자랑 사용자를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아주 머리 찢어져. 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찢어지고 있는 거야. 네, 그런데 그쪽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어. 개 똑똑하잖아. 우리나라의 다른 행정법 강사는 다 내 거 보고 따라 쓰거든. 문제 내가 내면 다음 해 똑같은 거 그냥 베끼고 원래 그렇게 해왔어. 지난 10년간. 네. 그럼 나 되게 똑똑하지. 그래, 나 되게 똑똑해. 그냥 껄렁껄렁해서 그렇지. 껄렁껄렁하고 대가리하고 상관없어요. 예. 말 이게 씨발 존나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난 정말 바른 삶만 살았거든.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내가 정말 빈틈없어 보일까봐, 내 가까이 안 올까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니네는 동의를 못 한다니까. 저기 가면 동의를 한다니까. 애들은 다 그래서 그래 하나 얘기했어. 그 다음 또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경찰법에 관한 연구도 역시 내가 제일 먼저 했어. 6개월 동안 혼자 그거 연구하느라고 논문 넣었고 뒤질 뻔했다고. 그러다가 건선 걸리고 뚱땡이 되고 막 그래갖고 살 빼느라 죽을 뻔했어. 되게 똑똑하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막 걸어. 그러면 내가 처음에 똑똑하다고 한 거하고 뒤에서 내가 이런 연구를 내가 스스로 처음 책을 썼다, 이런 책을 처음 썼다라는 거하고 공통성이 인정돼 안 돼? 인정돼 안 돼?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그냥 잘 생각하라고 했잖아. 내가 얼굴을 보면 시험에 합격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내가 보인다고 했지 않았어? 그치? 당연히 인정이 되지. 그죠? 공통성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라는 문제를 우리가 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결국 똑같은 얘기다 이거야. 똑같은 얘기다. 공통성이 인정된다. 그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이것이 동일 사건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기사동이야.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사건 사유가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이 안쪽에 여기가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러면 처음에 제시한 하얀 색깔 사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시한 다른 사유 노란 색깔 사유에 있어서 노란 색깔 사유의 1번 쪽 사유는 당초 사유와 기사동이 인정되고 있는 거야. 벗어난 부분이 없잖아. 삐져나간 부분이 없어. 새로운 게 아니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별도로 새로운 사유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2번 사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사유를 이미 삐져나가버린 거라고. 이거는 전혀 새로운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데 똑똑한 이유가 존나 많아. 이거 세면 이거 책 써야 돼. 그것도 한번 써볼까? 그래갖고 이게 막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난 요걸 얘기한 거야. 알겠어요? 요거를 나는 책을 존나 잘 쓴다. 이 얘기를 한 거야. 똑똑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기사동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공익에 반한다. 근데 공익을 목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묶었는데 그 그린벨트에서는 공익 중에 7번 공익상 여기는 개발을 제한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제한 구역을 지정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공익 중 하나 거기에 반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뭐야? 공익 이렇게 했어. 공익. 근데 이걸 9칸을 나눴어. 그 중에 7번 칸에 있는 공익을 제시했단 말이야. 삐져나갔어, 안 삐져나갔어? 안 삐져나갔잖아. 기사동 인정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갑자기 손바닥 뒤집은 게 아니야.
행정청이 처음에 처분할 때 너에게 A라는 사유로 너에게 제재를 한다.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 갖고 이런 사유로 하는 거다라고 바꾸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유를 바꿔버리면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치?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같은 사유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받아들여줘야 돼.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지? 위에서도 처분 당시에 이유 제시했냐 안 했냐 이것만 봐가지고 취소 판결 나와가지고 똑같은 처분이 또 반복되면은 행정경제 요청에 반할 수밖에 없듯이 밑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마저 다 그때 네가 했던 말 뒤집지 마 이렇게 가가지고 처분 위법이야. 내용상 위법이 존재해. 그래야 취소 판결 해버리지. 그러면 요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피고는 뭐 하겠어? 취소 판결 나오고 나서 그 친구한테 또 다시 건축허가 거부 또 할 거라고. 너한테 건축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 저번에 소송 때 내가 했던 말 있지. 그거 있잖아. 너 안 돼 임마. 또 거부할 거라고. 그러면 또 소송 또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는 절차의 문제고 밑에는 내용의 문제이긴 하지만 둘 다 어쨌든 똑같이 행정경제, 소송경제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이런 식의 절차와 이런 식의 법리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어쨌든 경제야. 경제, 행정경제, 소송경제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뭔 소리인데 여기다 왜 쓰니 내가. 그죠? 경제, 김경재 씨가 생각나고요. 여기서 이제 긍정설 인정하자. 부정설 그다음에 제한적 긍정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경제야. 경제 행정경제 소송경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네 이거야. 명문의 규정이 없네. 그러니까 저 하자치유라는 것은 어디서 인정되는 거지? 절차하자에서 인정되는 거지. 절차를 다루는 법은 무슨 법이야? 행정절차법이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행정절차법에 하자치유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독일엔 다 있어. 우리는 다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돼. 언제나 우린 가진 게 없어. 하지만 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쵸? 한국 행정법의 아버지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잖아. 그치? 너는 오늘 왔으니까 동의를 되겠지. 그치? 동의가 될 거야. 딱 봐도. 그치? 첫 인상을 딱 보는 순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듯이 노래 한번 불러줘. 찬양 한번 해줄까?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신 우리 그래. 그래서 내려가면은 그러면 내가 그럼 따라만 아니지.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딴 길로 빠지면 또 끝도 없어져. 그죠?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 친구 있잖아. 병원 사장. 그 타블로 마누라 옛날 남친. 타블로 맞잖아. 아니야? 맞지? 뭐라고? 조승우. 그래, 조승우. 조민기랑은 다른 거야. 알겠어요? 같은 조시지만 급이 달라, 급이. 조승우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거야. 난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거야. 한 새끼 나와. 한 새끼 아주 아플 때까지 소리 나올 때까지. 그다음 행정절차법에 있어. 우리는 없어. 만약에 법에 이럴 때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법에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만 보면 끝나는 거야. 이런 게 인정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 법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소송 절차야. 본안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법은 무슨 법이야? 행정소송법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어디에 있었어야 돼? 근거가 있다면. 행정소송법에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행정소송법에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게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야. 거기다 불을 붙인 애들이 긍정설이고 행정경제, 소송경제. 부정설, 얘들은 무슨 주장을 할까? 부정설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은 하자치유든 처추변이든 간에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겠지. 야, 엄연히 위법인데 근데 적법으로 인정을 해주자고? 야, 그럼 위법 한행위 해도 된다는 말이네?
나중에 적법한 걸 바꿀 수 있는 거네.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뭐야? 법률 적합성의 원칙, 그죠?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인정하는 건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이유제시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유제시의 시간적인 취지라거나 이유제시의 본질적인 취지 자체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유제시 뭐하러 하냐? 나중에 하고 이유 다 바꿀 건데 그거잖아. 이유제시 나중에 갖고 그 이유 다 손바닥 뒤집기 다 바꿀 건데 그거 뭐하러 해. 나중에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거지. 이유제시의 취지 자체를 몰각하게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겠지. 저런 위법을 본 이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도중에 하자치유 처추변 이런 걸 인정을 해가지고 처분이 적법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무슨 판결이 나와? 기각 판결 나오잖아. 원고 패소 판결 나온다고. 그러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느냐. 원래 이길 수 있었는데 지는 거 아니야. 그치? 원래 지가 들어갈 땐 분명히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들어가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고 그래서 자기가 지는 상황이면 원고 방어권 침해잖아. 이것도 권리 침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 나오겠지. 법치 행정에 반할 수 있다. 아니면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아니면 이유 제시 못하러 하냐. 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 나오겠지. 그게 이제 부정설의 주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한적 긍정설, 얘네들은 뭐냐?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 이게 제한적 긍정이라고 했지.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 뭐는 아니야. 원칙적 긍정의 예외적 부정은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이야. 제한적 긍정설은 원래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위법을 적법한 걸로 봐.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긍정할 수도 없고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고 필요는 한데 그때 또 너무 넓게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좀 설정해 보자는 거야.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는 다음 단계 넘어가서 그 한계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 그게 바로 제한적 긍정설이야. 판례 입장은 판례는 하자치유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처사추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판례가 하자치유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한다고?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말은 뭐야? 다 인정된다는 것도 아닌 거고 다 부정되는 것도 아닌 거야. 그쵸?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저 세 개 중에 하나 찾으라고 하게 되면 제한적 긍정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는 판례가 이건 좀 대놓고 들이댔어. 뭐라고 얘기했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러한 처사추변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것도 뭔가 제한 요건을 걸어놓은 거잖아. 그쵸? 그 얘기도 전면적으로 긍정된다는 말은 아닌 거고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는 말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어느 입장이 타당하다? 수업 듣고 있는 거야? 아 진짜? 행정법 공부해? 그렇구나. 난 계속 고개를 끄덕이길래 그 촬영자가 나를 배려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 역시 사람에게 다 이유라는 게 있는 거야. 그죠? 그냥 뭐 그런 건 없는 거야. 그치? 알겠어. 촬영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네. 공부를 해봤다잖아. 너도 공부를 해봤지? 너는 공부를 했던 사실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판례는 어쨌든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라고 해서 제한적 긍정설 입장을 취했고 두 개가 주장하는 법익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주장하는 것도 뭐 이름 맞는 말이고 얘네가 주장하는 말도 뭐 당연히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조화 균형을 달성하는 입장은 여기서 게임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겨야죠.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판례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그 다음에 우리도 역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끌고 들어왔잖아.
이렇게 끌고 들어왔으면 제한적 긍정설이 들어왔으면 이제 다 인정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 부정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야? 인정 범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정되냐? 인정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인정 범위. 뭐 지금은 우리가 구제법, 소송법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작용법, 하자치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그냥 다 비교하고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작용법 들어갔을 때 하자치유 가서 얘기 안 할게. 거기 가서 그때 했던 그거 그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보강을 좀 할까? 네, 그러면 이제 인정 범위를 얘기를 하게 되면 있지 아닌 거를 빼면 되는 거야, 아닌 거. 그래서 한계 논의를 합니다. 한계, 사항적 한계. 사항적 한계, 그 다음 실체상 한계, 그 다음에 시간상 한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제한 범위, 제한 요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런 얘기가 이제 한계, 한계는 소극적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계 그렇게 말하게 되면 소극적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다 이제 하자의 치유, 하자 치유하고 그 다음에 처사 주변하고 이렇게 나눠보시게 되면은 사항적 한계는 이제 물적 범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하자 치유가 과연 어떨 때 인정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처분 절차에서만 취소 절차에서만 인정됩니다. 취소 절차에서만 인정된다. 무슨 말이냐? 그거 왜 고개를 끄덕여? 못 알아들었을 텐데. 취소 and 절차. 나한테 사기쳐도 안 먹혀. 내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믿지 않아. 사람을 믿어서 뭐야?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속아서 지금까지. 사기를 내가 당한 숫자가 한 10개가 될걸? 그걸로 날려먹은 돈이 뭐 정말 여러분들은 생각지 못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믿고 싶은 한 사람을 찾고 있지. 얼마나 사람이 그게 그 건조한지 알아? 되게 정말 건조해. 다 의심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그냥 다 일일 뿐이야. 모든 게 비즈니스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되는 거야. 촉촉함이 필요해, 촉촉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전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책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래 껄렁한 새끼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바꾸시겠지, 필요하시면. 그죠? 뭔 얘기냐면 취소 절차, 이건 뭐냐면 무효 안 된다는 거야. 무효는 절차, 이건 내용 안 된다는 거야. 내용.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내가 이유제시를 안 했어요. 내 잘못을 했죠. 근데 3일 뒤에라도 와가지고 내가 이유제시를 해줍니다.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미안해, 그때 내가 까먹었어.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싸우지 말자. 소송 제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굳이 소송을 제기해서 싸워봐야 너 결국 나한테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뭐 우리 힘들잖아. 그러지 말자. 이 평화주의자. 알겠어요? 하자치유는 싸우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자치유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처분의 효력을 그냥 그대로 좀 유지합시다, 이거예요. 효력을 유지하자. 효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는 효력이 있는 상태잖아. 유효한 거잖아. 그러니까 취소 사유인 위법에 있어서는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지만 무효 사유인 위법에 있어서 만약에 하자치유를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적법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 누가 내려? 그건 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하자치유가 됐다, 이것은 하자치유를 인정하겠다, 이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법원이 처분이 적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걔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결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효 사유인 상황인데 법원이 하자치유 인정했다, 너 어쨌든 나우정에 사후 보완했지 않냐, 그러면서 기각 판결 내려버리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없었던 처분인데 효력이 기각을 내렸다가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거잖아. 이래버리면 결국 뭐냐,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 거야. 누가 한 거야? 법원이 한 거야.
행정부가 한 게 아니라 법원이 사법부가 처분을 발령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적극적 형성 판결이죠. 우리가 무명한 고소에서 배웠던 적극적 형성 소송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무효사유에서 하자치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라고?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자의 치유라는 거죠.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자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효사유에서 인정한대요. 그 다음에 내가 초기 암이라고 하게 되면 병원 가갖고 수술 받고 치료받을 수 있겠지. 근데 왜 말기야? 말기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뭐 남은 시간 어떻게 해? 이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뭔 치료야? 이제 끝났는데, 그치? 그건 치료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절차 내용이라고 했죠. 절차는 결국 어쨌든 저 내용 실체의 적법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밟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위법이라는 것은 경미한 위법이고 내용의 위법은 중대한 위법이란 말이야. 중대한 위법에 있어서는 하자가 치료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만 되고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판례가 얘기했던 대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한적 긍정설 쪽에서 얘기하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바로 권익 침해하지 마라. 그게 실체상 한계야. 암만 하자의 치유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나 이익의 침해로 연결되면, 근데 권리나 이익이라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고 방어권이에요. 방어권. 결국은 방금 본 대로 엄연히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인용 판결 나와야 되는 건데 하자치유 인정하면 기각되잖아. 기각돼 버리니까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뭐냐면 이게 경원자 소송이죠. 경원관계. 경원자 소송 우리 원고 적격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일방에게 수익적이고 타방에게 침익적인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그런 상호 관계를 우리가 경원관계라고. 갑에게 허가가 나오게 되면 한 명밖에 선정이 안 되니까 을에겐 무조건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근데 여기서 을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을이 갑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절차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야. 절차하자 받네 내가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행정청이 나중에 사후보완을 하는 거야. 나중에 사후보완 이유 제시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해놓고 나서 그 처분 적법 인정해버리면 을이 제기한 소송은 패소하잖아요. 그럼 원고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이 실체상 한계와 관련돼서는 경원자소송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한계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상 한계는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게 되면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저 시간의 문제가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지를 언제 판단할 것인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이걸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판례가 말하는 시간상 한계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존재 시점. 요 친구의 존재 시점. 요게 바로 시간상 한계야. 시간상 한계. 그러니까 사후보완이 언제까지 있었어야 되느냐 이거야. 언제까지 있었던 사후보완 행위까지를 하자치유로 인정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 문제가 바로 시간상 한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분 시점에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처분이 여기에 있다고 쳐. 여기에 이렇게 처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수도 있겠죠. 필요주의든 아니면 임의주의여도 자신의 뜻으로 심판을 제기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소송을 제기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시간 타임라인을 단순하게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1구간이 이렇게 있지, 여기 2구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3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처분 이후에 1구간에서 행정청이 이유 제시, 사후보완 했어요. 2구간에서 사후보완 했어요. 3구간에 사후보완 했어요. 언제까지 했던 사후보완이 하자치유로 연결돼서 처분을 적법하게 만들까?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학설이 1설, 2설, 3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설. 쟁송이라는 것은 심판하고 소송하고 둘 다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판도 제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쟁송 제기 이전설. 이건 행정 쟁송 제기 이전설. 이설 행정 소송 제기 이전설. 심판 도중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소송 시작된 다음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3설 행정소송 종결 이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소송 종결 이전설 거는 판결 나오기 전까지 뭐 언제까지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번, 얘는요 1번 플러스 2번, 얘는요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고 1구간에서 1, 2구간, N, 1, 2, 3 구간까지 있었던 사업보안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학설이 대립을 한다고. 판례, 통설 입장은 어느 입장? 행정 쟁송 제기 이전설.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쟁송 제기를 하잖아요. 쟁송 제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이미 불복 절차잖아요. 불복 절차, 사법 절차가 시작된 거라고요. 행정심판도 준사법 절차라고 했죠. 네, 여기서는 사법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법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미 상대방이랑 싸움이 시작됐어요. 싸움 걸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심판 도중에 소송 도중에 내 잘못이 이제 인정이 된 거야. 드러나니까 미안해. 그럼 이유제시를 해. 그걸 갖고 얘한테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 이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지. 심판이란 이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행정청이 스스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유 제시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어떻게 좀 용인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이미 싸움을 시작했는데 인정하고 뻔뻔하게 여기서 임마 이유 뭐 이래버리면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방어권 침해로 여기서는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 여기서는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지금 뭐를 규정짓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실체상 한계가 시간상 한계의 범위를 현재 규정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방어권 침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있었던 사후보안? 1구간에 있었던 요 사후보안 요것만 되는 거지. 요것만.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얘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주인공은 이제 좀 이따 해야죠. 좀 이따.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건 2교시에서. 궁금하잖아. 그치? 잘 생각을 해보고 있어. 과연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어디까지 될까? 네, 10분간 휴식하시고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